그것은 선거 치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주요한 경쟁자였던 홍준표, 한동훈 이 두 분, 한 분은 외국에 가셨고, 네, 한 분은 도저히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나 선거 못 도와주겠어 이런 식으로 뒤로 빠져 계시단 말이에요. 네. 지금 민주당은 진영이 결집돼서 중도, 보수, 우파 쪽으로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진영을 결집시키는데 노력을 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빨리 선대위에 합류해서 네. 같이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네. 같이 민주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여러 가지 공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급선무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지금 김대실 의원님도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네. 한동훈계 의원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페이북에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안 움직여요. 네. 그것은 빠른 시일 안에 그걸 끊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조건을 걸어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엄에 대한 사과 그리고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를 본인의 선거운동에 같이 하는 거에 대한 조건으로 거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 윤석열 대통령 출당을 걸었었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어저께인가요 얘기를 했는데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라든지 출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결국 합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일종의 진영 대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진지전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민주당은 진지를 떠나서 전면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자기 통합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한옥수 후보가 나와가지고 국민을 통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헛웃음을 웃었어요. 자기도 통합 못 시키는데 무슨 국민 통합시키냐고 제가 그런 말들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들 스스로의 통합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하려고 체포 시도가 있고 난 다음에 2차 체포 시도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달려갔어요. 연판장에 서명하면서 체포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60명 약간 넘는 의원들이 거기 동참했어요. 이번에 한독수로 후보 교체하자고 할 때 그때 연판장 돌렸을 때 의원총회에서 동의했던 의원이 60명 정도 됐어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 윤석열을 추종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김문수 후보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자기 이해관계하고 안 맞는 거예요. 믿지도 못했던 후보고 그 후보를 위해서 뛸 자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60명이 있는 겁니다. 108명 중에서. 저는 내란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5월 10일 날 있었던 그날은 대선 직후에 일어날 국민의힘의 혼란을 예고하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TK에 가가지고 움직이고 영남권을 김문수 후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반론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 얘기하셨으면 좋겠는 게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은 도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게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이나 탈당 문제가 거의 생존과 같은 문제예요.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선거를 칠 수가 없어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겁니까? 국민들에게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플랜카드 캐치프레이즈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계속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캐치프레이즈와 그리고 선거 전략상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득표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이나 탈당 문제가 논의가 시작되면은 정말 많은 싸움이 있고 시간이 질질 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자해제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탈당을 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최소한적으로 기본적인 선거운동할 수 있는 명분과 발판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좀 곤란해하는 상황, 난감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문수 후보 확정됐을 때 메시지를 또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보셨어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중도에 있을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생하는데 0.00001%도 내 기여한 바 없습니다.
딱 기여했다면 제가 한 표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다른 분들은 다 이제 합류가 됐어요. 홍준표 후보는 이미 이제 정계를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 대신 홍준표 후보의 비서실장 했던 김대식은 여기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고 왜 당의 최종의 총의를 모아졌으니까 당연히 우리 당인으로서 당심을 따라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우리 당의 큰 자산의 한 명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할 거고 저는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된 우리 김용태 의원이나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나 한동훈 후보는 앞으로 한 30년은 여의도판에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한동훈 후보는 미래를 구하기 때문에 우선 저는 같이 뛰었으니까 당을 위해서 저는 선당 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 사퇴시키고 데려온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혹은 홍준표 후보야 뭐 정계은퇴 하셨다고 쳐도 한동훈 후보도 선대위원장을 못 모시는데 비대위원장 바꿨다고 해서 믿어달라 보수 지지층에게. 저는 그렇게 해서는 보수 지지층이 믿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정성 우리는 한동훈 후보가 저 선대위원장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구애 작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미래를 보고 당에 대해서 이번에 이게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권 창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헌신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에 와서 당내 투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게 지도자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한동훈 후보 보고 저는 당에 들어와서 이제 투쟁을 하더라도 당에 들어와서 선대위원장을 맡고 나서 거기에서 좀 해라. 그래서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여줘라. 왜? 우리 당의 미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나오신 김에요. 뭐 홍준표 전 지사하고 또 가까우시니까 지금 하와이로 가셨고 정계 은퇴 선언까지 하셨는데 계속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조금씩 내시고 또 이재명 후보가 뭐 러브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손을 많이 내밀고 있는 형국이고 막걸리나 한 잔 나중에 오시면 하자 이 정도까지 얘기하셨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홍사랑입니까? 홍사모 홍사랑 홍준표 지지단체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또 약간 좀 화제가 되고 그거는 있습니다.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홍준표 캠프를 실질적으로 이제 좀 관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은 내가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을 안 하겠는데 민주당의 모 국회의원이 우리 당에 있을 때 그때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지지했을 때 만들었던 조직입니다. 그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각색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텔레방에도 이거는 가짜 뉴스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뭐 이름은 그러면은 제가 무슨 우리 성사랑 이러면은 다 우리 앵커를 좋아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장사랑 이러면 다 우리 장 소장님을 좋아하는 거 그런 건 아니고 소수의 몇 명이 그런 소수의 몇 명이 있으니까. 어떤 이름에 대해서 홍자가 들어가니까 그게 무슨 홍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원래 잘 알려진 홍준표 아니 지지 그런 모임 뭐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캠프에서 또 일한 적도 없고 그 정도로 그래서 하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이준석 후보도 공항에 나가고 홍준표 전 시장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정계 은퇴는 했지만 대선 끝나고 돌아오시면 또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으실까? 국민의힘에서 원할 수 있죠. 대선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내용이 심할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력이 있고 어느 정도 또 의원들과 소통이 좋은 홍준표 전 시장이 와가지고 당을 좀 추스려라. 내년도 지방선거 때까지 당을 좀 바꾸고 개혁하고 이재명 정권과 좀 잘 싸워라. 이런 요구가 당원들로부터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 정치 그만할래 탈당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계속 SNS상에다가 정책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 의견 얘기하시잖아요. 유전자에 DNA에
정치를 도저히 떠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떠나지 않고 돌아오시게 되면 국민의힘과 함께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으니까 정치 평론가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연락 오시면 예, 예.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 뭐 지금 이게 마지막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마지막이라 그러면 SNS에 저렇게 하와이 인기남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글 올리지는 않겠죠. 미련이 남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번 대선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은 본인은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강퇴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윤하고 결국은 용산이 밑그림 그려가지고 한덕수 카드를 미리 띄우고 한덕수랑 쉽게 단일화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 띄우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강제로 홍준표 후보를 밀어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렸던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남아 있는 거죠. 그 치유의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과거에 민주당이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비대위 전문 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대위원장을 많이 바꿨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지금 보약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호남 정당에서 전국 정당으로 계속 나가는 노력들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도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계속 그렇게 비대위원장으로 만들고 네. 일종의 친윤하고 결별하고 새롭게 당을 좀 뒤섞어가면서 영남 기득권에 매달리는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화하고 수도권으로 지향하는 정당으로 자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다른 누가 대안이 뭐 황우여 전 대표 뭐 이런 분들 자꾸 거론되는데요. 그 정도 리더십 가지고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최대한 정리해줄 누군가가 구원투수로 와주길 기대할 거다. 그런 면에서는 홍준표라는 인물이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 선생님에 대해서 저도 참 동감합니다. 저는 늘 주장을 하는 게 이렇습니다. 보수 우파가 진보 좌파한테 배워야 될 점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 보수 우파는 사람을 키울 줄 모른다. 계속 용병을 데려다가 쓰니까. 그다음에 진보 좌파는 사람을 키울 줄 알아요. 그리고 보수 우파는 자기 희생이 없어. 진보 좌파는 자기 희생이 있어. 이런 점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에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는 마지막 이렇게 이 배수지를 치고 이렇게 왔는데 뭐 그렇지만 어떻겠어요. 그거는 뭐 하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일단 뭐 전투에서 졌으니까 네. 그는 뭐 수용할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은퇴하고 탈당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메시지 내는 거는 정치 평론가 그다음에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에 또 모르겠어요. 뭐 국민이 원하면은 또 올 수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한번 자기의 치유의 시간, 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한번 필요한 안 시점 돌아왔으면 아닐까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안 돌아서 일단 이제는 저도 뭐 그동안에 한 30여 년 동안에 정치 세계에 있었고 본인이 도지사, 시장, 그리고 당 대표, 그리고 원내 대표, 대선 후보까지 한 분이잖아요.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홍준표라는 이름은 우리 머릿속에, 가슴 속에 좀 묻어두는 것도.